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알래스카 그레이울프에서 어느 생태학자가 겪었던 일입니다. 인간과 늑대가 어떻게 친구가 되어 진한 우정을 나누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이클은 알래스카 늑대의 생태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연구의 결과물로 대학의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알래스카 그레이울프라는 지역에서 수년째 데이터 축적과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마침내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자 학계는 그의 연구 결과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침팬지를 연구한 제인구달 박사의 업적에도 견줄만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그에게 수많은 강연 제의가 들어왔고 모교인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교수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은 오랜 고민 끝에 그곳에 남기로 결심합니다. 그 좋은 제안을 뿌리치고 그곳에 남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스토리를 다 듣고 공감이 가신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래스카의 동이 트기 시작하는 이른 아침, 차가운 눈이 내린 대지 위로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생태학자 마이클 토마스의 숨이 하얀 입김이 되어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한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두꺼운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고성능 센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1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야생동물 보호 시스템의 실전 테스트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정교한 움직임으로 나무 위에 센서를 고정시켰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센서의 파란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숲속 곳곳에 설치된 센서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의 태블릿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야생동물들의 이동 경로가 푸른 선으로 그려졌고 생활 패턴이 복잡한 그래프로 표시되었습니다. 특히 밀렵꾼들의 접근을 감지하는 시스템은 그가 가장 공들여 만든 부분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삐삐삐하는 갑작스러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마이클의 얼굴이 순간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이른 아침, 이 깊은 숲속에서 울리는 경보음은 분명 심상치 않은 상황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서둘러 태블릿의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붉은 점이 깜빡이는 곳을 향해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두꺼운 눈을 밟을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났고 그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에서 마이클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거대한 회색 늑대 한 마리가 철제 덫에 다리가 걸린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눈 위로 선명한 핏자국이 번져 있었고 늑대의 고통에 찬 숨소리가 적막한 숲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이클이 한 걸음 다가서자 늑대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거친 으르렁거림이 울려 퍼졌고 날카로운 경고음과 함께 늑대의 전신이 방어태세로 굳어졌습니다. 야생의 본능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진정해. 널 도와주러 왔어. 마이클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타고 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걸음씩 늑대에게 다가갔습니다. 매 걸음마다 늑대의 으르렁거림은 더욱 거세졌지만 마이클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마이클은 끊임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늑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움에 가득 찼던 늑대의 눈빛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신뢰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마이클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마이클은 조심스럽게 덫에 다가갔습니다. 오래된 밀렵꾼의 덫은 녹슨 채 늑대의 다리를 무자비하게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손이 덫에 닿자 늑대는 작은 신음을 내뱉었지만 더 이상의 저항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덫이 열리고 마이클은 늑대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깊게 파인 상처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렀고 뼈가 심하게 손상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대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마이클의 마음속에서 치열한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야생 늑대를 구조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양심은 이 생명체를 그대로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마이클은 무거운 늑대의 몸을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느껴지는 야생 동물의 심장 박동은 마치 운명의 북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땀이 등을 적시고 팔은 점점 무거워졌지만 마이클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이 캠프에 도착했을 때 동이 완전히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그의 인생에도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닌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이클의 작은 캠프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구조된 늑대는 임시로 만든 침상 위에 조심스럽게 눕혀져 있었고 마이클은 녹초가 된 채로 늑대의 상처를 돌보았습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마이클은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늑대의 배가 유난히 부풀어 있었고 그 안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마이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늑대는 임신한 암컷이었던 것입니다. 마이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닌 여러 생명의 운명이 그의 손에 달려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마이클의 치료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을 때마다 그는 늑대의 뱃속 아기들을 생각하며 최대한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놀랍게도 어미 늑대는 마이클의 그런 마음을 아는 듯 순순히 치료를 받아들였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늑대의 회색 털을 보며 마이클은 그녀의 이름을 루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늑대는 그 이름을 들은 듯 고개를 살짝 들어 마이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이클은 임신한 늑대를 위해 비상식량 중에서도 가장 영양가 높은 것들을 골랐고 근처 개울에서 신선한 물을 길어왔습니다. 루나를 위한 보금자리도 더욱 포근하게 만들었습니다. 루나는 마이클의 목소리에 특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계심 어린 눈빛은 어느새 따스한 신뢰로 바뀌어 있었고 마이클이 루나의 배 위에 손을 올려도 으르렁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간이 흐르면서 루나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다친 다리의 붓기가 가라앉기 시작했고 식욕도 점차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양을 먹어치웠습니다. 마이클이 먹어야 할 식량도 루나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마이클은 어떻게 식량을 조달할지 걱정이 밀려들었습니다. 커가는 루나의 배를 보면 그녀를 굶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느 새벽 캠프 주변에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루나가 귀를 쫑긋 세우더니 작게 응답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이클이 조심스레 밖을 살펴보니 여러 마리의 늑대들이 캠프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루나의 무리였습니다. 임신한 동료를 찾아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마이클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루나에게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었고 그곳에서 새끼들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루나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마이클은 그녀를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루나의 무리들은 매일 밤 그의 오두막 캠프로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의 무리는 올 때마다 사냥한 짐승을 한 마리씩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은 토끼를 가져왔고 어느 날은 사슴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마이클은 식량에 대한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늑대 무리의 교감 능력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마이클의 연구 노트에는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한 생명체와 나누는 교감, 그리고 곧 태어날 새로운 생명들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알래스카의 차가운 아침 공기를 뚫고 따스한 햇살이 마이클의 캠프를 비췄습니다. 루나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아물었고 그녀의 배는 곧 출산이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그녀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뒷다리의 상처는 깨끗이 아물었고 걸음걸이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뱃속의 새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평소보다 더 가까이에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루나를 데리러 온 것처럼 그들은 캠프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나도 그들의 소리에 화답하며 들뜬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클은 루나의 목덜미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나 경계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깊은 신뢰와 감사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루나는 천천히 캠프를 나섰습니다. 잠시 뒤돌아 마이클을 바라보았지만 이내 발걸음을 옮겨 무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실루엣이 다른 늑대들과 어우러져 숲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마이클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루나가 떠난 후 캠프는 전과 다르게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마이클은 다시 연구에 몰두했지만
문득문득 루나의 존재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녀가 잠들어 있던 자리, 함께 보낸 수많은 밤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익숙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이클이 캠프 밖으로 나가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루나가 3마리의 새끼들과 함께 서 있었던 것입니다. 루나야. 마이클의 목소리에 루나가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뒤로 3마리의 작은 늑대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마이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란 새끼들의 모습에 마이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후로 루나는 종종 새끼들을 데리고 캠프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먹이를 나눠 먹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캠프 주변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새끼들은 점점 자라면서 마이클의 존재에 익숙해져 갔고 가끔은 장난스럽게 그의 주위를 맴돌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마이클의 연구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AI 시스템은 이제 단순한 감시나 보호를 넘어 야생동물들의 행동 패턴과 사회적 관계까지 이해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루나와 그녀의 가족은 그의 가장 소중한 연구 대상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이클의 캠프는 인간과 야생의 경계에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AI 시스템은 늑대들의 영역을 보호하고 밀렵꾼들의 접근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찾아오는 루나의 가족은 이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존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알래스카의 숲을 휘감던 날이었습니다. 마이클의 AI 시스템이 평소와 다른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인간의 흔적들. 그것은 분명 조직적인 밀렵꾼들의 활동이었습니다. 밀렵꾼들의 활동이 또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마이클은 결심했습니다. 수개월간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밀렵꾼들의 주요 이동 경로와 패턴을 파악했고 이제 그들의 본거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 증거만 확보한다면 당국에 신고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어느 날 마이클의 캠프 오두막 주변에 이상한 발자국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낮추고 발자국 소리를 죽여가며 살금살금 오두막을 향해 걸어오는 어두운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3명의 그림자는 밀렵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이클의 캠프 오두막 창으로 안에 있는 마이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마이클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한 그들은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오두막 안에 있던 마이클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두막 캠프 밖에서 이상한 물체가 스치듯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이클은 직감적으로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마이클은 얼른 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밀렵꾼 중에 한 명이 마이클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총성이 울리며 유리창을 깨고 총알 하나가 날아들어와 마이클의 얼굴 옆을 지나 벽면에 박혔습니다. 마이클은 서둘러 캠프 안에 불을 모두 꺼버렸습니다. 불이 꺼지자 밖에 있던 밀렵꾼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밀렵꾼들은 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오두막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이죠. 마이클은 소리나는 방향을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총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알이 밀렵꾼 중에 한 명의 다리를 관통했던 것입니다. 본격적인 총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불리해졌다고 판단한 밀렵꾼들은 오두막에 불을 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마이클은 도망칠 길이 없었습니다. 불이 보이는 방향을 향해 총을 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갑자기 숲속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늑대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마이클이 너무나 잘 아는 소리였습니다. 루나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느닷없는 총성이 알래스카의 차가운 밤 공기를 찢었을 때 루나는 마이클에게 위험이 닥친 것을 느낀 것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늑대들이 나타났고 루나가 이끄는 무리는 완벽한 팀워크로 밀렵꾼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으르렁거리는 늑대 소리는 밀렵꾼들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어둠에다 대고 총을 쏘아댔습니다. 밀렵꾼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총상을 입은 밀렵꾼은 공포에 질린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루나와 그녀의 무리는 마치 오랫동안 계획된 것처럼 완벽하게 그들을 포위하고 쫓아냈습니다. 총소리가 몇 번 울렸지만 어둠 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늑대들을 맞추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위기가 지나가고 루나가 마이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예전 마이클이 자신을 구해주었을 때와 같은 따뜻한 신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때 마이클이 그녀의 생명을 구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녀가 그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마이클은 루나의 목덜미를 껴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답이 아닌 인간과 늑대 사이에 맺어진 진정한 신뢰와 우정의 증거였습니다. 도망치는 밀렵꾼들은 자신들의 장비와 증거들을 모두 버려두고 달아났습니다. 마이클은 당국에 신고를 하였고 며칠이 되지 않아 밀렵꾼들은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루나와 그녀의 무리들은 다시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이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서로를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는 것을. 알래스카의 혹한 속에서 끝없이 이어지던 연구가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의 AI 시스템과 늑대 행동 연구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면서 유명 대학들로부터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특히 그의 모교인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교수 자리도 제안했습니다. 정말 큰 기회입니다. 마이클 박사님. 당신의 연구는 야생동물 보호 분야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학장의 열정적인 목소리에 마이클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창밖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여전히 루나의 무리가 자주 찾는 능선이 보였습니다. 오두막 캠프에 앉아 마이클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의 강연은 그의 연구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알래스카 늑대의 서식지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루나와 그녀의 무리를 두고 떠난다는 생각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연구는 단순한 데이터 수집을 넘어선 지 오래였습니다. 루나와의 유대는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민이 깊어가던 그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알래스카 주정부가 이 지역의 대규모 리조트 개발 계획을 승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개발이 시작되면 이곳의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루나의 무리는 서식지를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이곳에 남아서 늑대들을 지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 자리를 포기한다는 결정은 어쩌면 그의 학문적 경력에 큰 손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루나와 그의 무리를 지켜주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환경보호 단체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AI 시스템은 이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 환경 단체들이 마이클의 연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이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안적 개발 방안을 제시하기 시작했고 지역 주민들의 지지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의 연구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목표는 단순한 관찰과 기록이 아닌 이 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늦게까지 깨어 있으며 보고서를 작성했고 환경 영향 평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점차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이 마이클의 연구를 다루기 시작했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개발 계획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높아졌고 주정부도 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캠프파이어 앞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마이클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들의 울음소리는 그에게 더 없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이클의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루나와 그녀의 무리가 있는 한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이른 아침 알래스카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환경청 조사단의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마이클의 캠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지역의 생태학적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마이클의 손에 쥐어진 서류 뭉치가 살짝 떨렸습니다. 마이클은 조사단을 안내하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강한 확신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모든 자료와 증거들이 그의 가방 속에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태블릿을 펼쳐 보였습니다. AI 시스템이 수집한 데이터들이 생생한 그래프와 지도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늑대들의 이동 경로, 생태계 순환 구조, 그리고 이 지역이 가진 독특한 생물학적 가치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만으로는 이 땅의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기에 부족했던 것일까요? 마이클의 마음속에서 초조함이 커져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능선 위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실루엣이었지만 점차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루나와 그녀의 무리였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들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저것 좀 보세요. 조사단의 한 연구원이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늑대들은 우아한 모습으로 능선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새끼 늑대들은 장난스럽게 뛰어다녔고 어미 늑대들은 그들을 보호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루나는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마이클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인사를 하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조사단의 모든 사람들이 자연이 주는 경이로움에 탄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수석 조사관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의 말투에는 회의적인 느낌이 없었습니다. 대신 경외감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때로는 천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경험이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마이클은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주 정부에서 리조트 개발 계획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였습니다. 개발 계획은 완전히 백지화되었고 대신 자연보호구역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곳을 그레이울프 계곡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공원의 첫 수석 연구원으로 임명되었고 그의 AI 시스템은 더욱 발전된 형태로 루나와 루나의 무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레이울프 계곡에서 만들어진 늑대와 인간의 특별한 우정이 여러분의 가슴에 잔잔한 파도가 일었기를 바랍니다. 그레이울프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과 구독 부탁드립니다.